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z 곱하기 z 바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넘기셔서요. z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z 바가 되겠고 양변의 켈러 복소수 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z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z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 두 개를 곱해 보시면 z의 제곱 곱하기 z 바의 제곱이니까 z 곱하기 z 바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하시면 16 곱하기 z 곱하기 z 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줄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했기 때문에 z 곱하기 z 바라고 하는 저 친구는 절대로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맞죠? z 곱하기 z 바가 0이 될 때는 그 z가 실수일 때만 0일 때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약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z 곱하기 z 바는 16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참수는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8ax니까 y는 마이너스 ax로 보면 x 빼기 8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0이고 얘가 8이니까 대칭축은 4가 되겠어요. 맞죠? 4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겠고 쭉 가보시면은 넓이 비가 2대 5래요. 어떤 친구가?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5 맞죠? 2대 5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 이 직선하고 요 선하고 평행이에요. 맞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최소 한 번은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요 선하고 요 선이 서로 평행한 선에 대해서 중학교 수학이야. 요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 그런 삼각형 다 동일한 삼각형의 넓이를 갖는다.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높이가 똑같은데 당연히 똑같은 값을 갖고 있겠지. 이게 이제 비스듬히 처리가 됐을 때는 안 보인다고요. 내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은 알았어. 나 알아 원래 그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왜냐면 집중하지 않으니까. 요선하고 요선하고 서로 평행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맞아?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2대 5라고 했는데 맞죠? 그럼 내가 이제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가 S라고 한다면 얘가 2S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5S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면 돼? 4S가 되면 돼. 그래서 이 넓이랑 요 넓이는 1대 4의 비율을 갖고 있어. 근데 높이가 역시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길이도 1대 4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1대 4라고 보실 수 있겠다고요. 괜찮나요? 됐죠? 조건 하나 있죠? 삼각형 OAD. 요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될 거니까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12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겠네요. 요 높이는 6이야. 그럼 높이가 6이니까 이 길이가 6이라고 보실 수 있죠. 됐나요? 네, 저 길이가 6이 되는 거겠고요. 그럼 요 길이가 6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4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이만큼의 길이의 비는 4를 먹고 있는 게 6을 먹고 있으니까 여기는 1.5. 다른 말로 2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y좌표, 요 흑섬의 y좌표는 6 더하기 1.5, 7.5니까 2분의 15인가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맞죠? 끝났어요. 전 뭐 할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다가 최고 차이 개수 절대값 a를 곱하시면은 이 길이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맞나요? 최고 차이 개수 마이너스 a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4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a 맞니? 하시면 그게 얼마다? 2분의 15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얘 a죠 뭐 그러면. 맞죠?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16 나눠주시면 32분의 15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잡혀 있고요.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이 꼭지점의 y좌표. k를 구하신다면 일단 16을 곱하시면 돼요. 그쵸?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좀 가보자.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에 있어서요. 뭐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겠죠. 삼각형의 넓이에서 높이나 밑변의 길이가 2가 뜨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길이가 2야. 근데 넓이가 4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높이가 4라고 하는 건데 2분의 1과 이 2라는 숫자가 상쇄되면서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이 넓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밑변이나 높이 중에서 하나가 2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둘 중에 나머지 하나 미지수 값은 그냥 넓이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느낌이야.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요 점의 좌표가 3,6입니다. 3,6이 되겠고 문제에서 지금 잡혀있는 친구가 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잡혀있을 때 삼각형 ABD와 ABD는 뭐야? 요 삼각형이죠? 이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넓이가 네 2분의 3이랑 2분의 9가 됩니다. 그럼 그거의 넓이의 비는 각각 1대 3이 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길이가 공통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밑변이라고 인정한다면 얘가 지금 2분의 3이랑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넓이 비는 1대 3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비가 1대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K라고 세팅하고 얘를 3K라고 세팅하시면 얘랑 얘랑 더하면 4K인데 걔가 6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6 맞나요? 아까 1대 3이라고 했죠? 2분의 9죠? 2분의 9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2분의 9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근데 넓이가 2분의 3이고 2분의 9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네? 저기 길이는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 1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 직선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거의 비율은 항상 1대 1.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맞나요?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1대 1.5, 2대 3.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슉 한번 선을 또 그려준다면 이 길이가 2분의 9니까 2대 3이 되려면 맞지? 그럼 여기를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6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분의 6 대 2분의 9. 걔가 2대 3이니까. 6 대 9. 맞죠? 그럼 얘가 2분의 6이니까 3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이 되겠지. 즉, 너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너라는 점의 좌표는 0,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하는 저런 이차함수였잖아요. 맞죠? 지금 저렇게 놓으셔도 괜찮죠? 그럼 미지수 3개 있으니까 3,6 대입하시고 0,2분의 9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0 대입하셔서 ABC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연립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라면 이런 어떨까요? 이런 상황. 이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친구는 3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거든요. 요만큼의 길이 4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1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의 뺀 친구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을 갖고 있으니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fx 빼기 2분의 3 x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는
맞아요. 최고 차이의 수 A라고 잡으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만하죠. 됐니? 그러면 저 친구에다가 0을 대입한 친구가 2분의 9라고 하니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A를 구하실 수 있죠.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얘가 2분의 9야. 그리고 얘는 2분의 3이야. 이 친구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인가요? 네, 3이 되겠고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1이고 얘는 3이니까 마이너스 3A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A 값 구했고요. 마이너스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1로 넘기시면서 x 플러스 1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fx x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빼기인가? 빼기지. 빼기 x 플러스 3 맞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 빼기 2분의 9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2분의 9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7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도 2분의 7이어야 돼.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2분의 7이니까 0과 이거랑 더해도 2분의 7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7이야. 아무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7이니까 대칭 쭉 잡아보시면 여기는 4분의 7이겠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4분의 7.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게 이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요만큼의 길이 얼마라고요? 2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가 2일 거예요. 4분의 7이 되겠고 제곱하시면은 16분의 49가 돼요. 요 길이가. 어차피 최고 차이수 마이너스 1이니까 뭘 곱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요 길이를 더하면 되죠. 이 길이가 이거니까 2분의 9를 여기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K야. 절대 16 곱하시면 돼요. 저 계산하지 마세요. 따라서 답 마무리할게요. 16K를 계산하시면 여기다 16 곱하시면 49가 되겠고 여기다 16 곱하시면 80, 89, 72지. 72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21이다. 이렇게. 이참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인수분해하시면 1과 5를 x절편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 5가 되겠고 얘가 y는 fx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fx 곱하기 fx 빼기 k 이렇게 잡혀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한 표현이겠고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k가 0이면 자기 자신이 돼요. 맞죠? 근데 k가 이제 0이 아니라면 현재 이 그래프를 적절하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x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 k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오른쪽으로만 갈 필요는 없고요.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셨을 때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적절하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면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4개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이 x축과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지? 그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친구는 일단 1이랑 5가 확보가 됐고 그리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친구는 적절하게 평행 이동이 됐을 때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는 4개라고.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일반적으로는 4개야. 그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보신다면요. 특수한 상황 볼게요. 특수한 상황은 언제냐면 가장 특수한 상황은 K가 0일 때야. K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건 그냥 fx가 0일 때 어차피 서로 다른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K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2개야.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한 상황이 언제겠어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기존에 있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X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거나 또는 이 그래프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저 친구의 값이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4일 때 맞나요? 그때는 몇 개야? 네, 3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괜찮나요?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G K-7 더하기 G K 플러스 1 이 친구의 값의 합이 6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개수는 GK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GK가 될 수 있는 친구는 4개 아니면 3개 아니면 2개다. 2 아니면 3이면 4야.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럼 6이라는 친구는 4개거나 2개거나 맞나요? 그 다음에 2개거나 4개거나 그쵸? 그리고 특수한 상황 3개거나 3개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개인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하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아닌 이상 K값이 0이랑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4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4개일 때 생각하지 말고 이 특수한 상황 2개일 때 3개일 때 3개일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2개일 때는 이 덩어리가 뭐일 때? 0일 때라고. G0이 0일 때니까. 맞죠? G0이 0일 때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K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8이니까 요게 만족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4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때는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그럼 얘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2일 때는 역시나 너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때 K 값은 뭐예요? 7이 되겠죠. 여기다 7 한번 넣어주세요. 7 넣어주시면요. 얘는 8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런 걸 만족하지 않으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인데 얘도 3이고 얘도 3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요거의 간격이 지금 봤더니 8칸 간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G-4랑 G4가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역시나 이것도 8칸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거죠.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4일 때 딱 K값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가 4일 때는 K가 3이 되겠죠. K에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고 4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됐죠? 따라서 K라는 친구가 3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K 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3이랑 7이랑 1을 다 더하시면 답은 9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 다항식 fx랑 gx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 가랑 연결시켜 보시면 fx 더하기 gx는 각각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이 친구는 2x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한번 동그라미 써줄까요?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 P1x와 P2x야. 여기다 써줄게요. P1x와 P2x는 2차 다항식이고요.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고 얘랑 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주죠. 됐나요? 네, 그쵸? 이제 조건 가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는 이거나 이거, 즉 2차식이에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그 인수를 반드시 갖는다는 소리가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써줄게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네 이렇게 최고차에서 1인 2차식이니까 요 1차식 하나 더 들어가요. 3차식이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뭐 x 아니야 그냥 셈으로 써. 얘는 1차식이야. 됐지? 이런 느낌이야. 1차식 하나 더 있어야 돼. 조건 나가보도록 할게요. P1x와 P2x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고 꼭 기억하세요.
P1x와 P2x는 서로 다른 2차식입니다.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fx 빼기 gx 탐구할게요. 최고차항수가 1인 3차식, 최고차항수가 1인 3차식. 둘이 빼면 일단 2차 이하야. 그럼 얘가 2차일 수도 있고, 또는 1차일 수도 있고, 또는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일단 배제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낮은 상황이 되겠고 2차냐 1차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봤더니 F1이랑 G1이랑 같대요. 네모박스 아래 보면. 그러면 F1 빼기 G1이 0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F1 빼기 G1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상수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수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0이에요. 이게 0일 수가 없죠. 왜냐면 fx랑 gx가 뭐란 소리야? 서로 같은 3차식이라고 하는 건데 서로 다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수함수는 안 돼. 됐지? 그럼 일단 2차식이냐 1차식이냐인데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인수정리로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거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최고차의 수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2차라는 전제하에 간다면 x 빼기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네모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그럼 얘가 있으면 2차고 얘가 없으면 1차인데 일단 최고차의 개수도 고민하셔야 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조건 나를 읽어볼게. 두 다항식 P1x와 P2x는 각각 다항식 이 친구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얘랑 얘랑 다르다고. 얘는 2차식인데. 이 친구가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냥 이게 P1x이고 이게 P2x인데 근데 얘는 다시 말하지만 얘랑 얘랑 지금 같지 않잖아. 이해하시죠? 얘랑 얘랑 같지 않다라는 멘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fx 빼기 gx는 2차식이 아닙니다. 이해할까요?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1차가 돼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px 빼기 1 이렇게 쓰면은 네, 최고차의 개수도 모르니까 미지수로 세팅을 해놨고 네,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fx 빼기 gx가 저렇게 된다는 소리는 fx라는 친구랑 gx랑 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각각 여기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 있고요. 여기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얘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그쵸? 또는 이것도 괜찮아요. P1x와 P2x라는 저 친구에 대해서 바라보셨을 때 네, 여긴 요 친구 안에는 당연히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만 이걸로 나눌 수 있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x 빼기 1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fx 더하기 gx라는 저 친구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x 더하기 gx도 결정이 됐고 fx 빼기 gx도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일단 여기까지가 왔는데 f2가 1이라고 잡혀 있어요. 여기 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 대입하시면 깔끔하게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f2 더하기 g는 0이 돼요. 근데 f2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맞지? f2 알고 있고 g 알고 있으니까요. f2 빼기 g라는 저 친구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그게 p가 되는데 이게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2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도 결정이 되죠. 이 친구는 2 x 빼기 1이다. 여기까지 완성이 돼요. 마지막 답 내보도록 할게요. G3 구하라고 했어요. 역시나 여기에도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로 오케이? 동일한 논리로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0이 나와요. 어디에? f3 더하기 g3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나온다고. 그럼 f3 빼기 g3도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3 대입하시면 f3 빼기 g3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4가 나옵니다. 우리 뭐 구한다고요?
G3 구하는 거니까 저 두 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3이라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맞죠? 따라서 G3이라고 하는 저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그치? 그때 너의 각각의 근의 부호를 바꿨다라고 쳐볼게. 부호만 바꾼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두근의 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두근의 합에 대해서는 부호가 다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부호가 완전히 바뀔 거고, 두근의 곱에 대해서는 동일한 값을 갖고 있으니 A랑 C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갖는 그런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지. X 앞에 있는 개수만 바뀌면 역시나 이 근에 대해서는 부호만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됐지? 이걸 문제를 보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봤을 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랑 B는 실수인데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양수가 되겠고, fx라는 친구는 0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차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인데, 얘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만약에 없었어.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냐면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인 관계라고. 2차 방정식으로 보면.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붙여졌으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그런 2차 함수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 이 왼쪽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 오른쪽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고 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정확하게 요 알파랑 베타에 대한 저 값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값을 갖는 부호가 반대인, 즉 y축 대칭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함수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못해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말을 일단 말을 안 할게요. 근데 내가 가르쳐준 마인드로 간다면 요게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고 얘가 마이너스 베타면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라고요. 그쵸?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커브를 갖는 그런 폭을 갖는 그런 이차함수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고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은 그런 이차함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일단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을 때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 조건 가려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t, 그러니까 y는 fx라는 이 그래프랑 y는 t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게 딱 한 곳에서만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여기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맞죠? 여기 너무 많아요. 지금 무한 게 있어요. 여기 실수기만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럼 빠르게 이 그림은 손절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했잖아. 맞죠? 아니라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X축, Y축 그리셨을 때 이제 여기가 B라는 친구가 되겠고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B지, Y절편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이 꼭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배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아놓은 게 해설지 풀이가 되는 거겠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해설지를 잘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답을 빠르게 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칠판이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리고 Y축,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됐을 때, 아까처럼 그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쵸? 그리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딱 한 곳에서만 발생이 되려면, 이제 뭐 내가 시행착오를 여기서 겪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요게 맞춰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겠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없겠고.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친구는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얘는 등호 안 들어가죠? 얘는 등호 들어가고요. 그럼 이렇게 한 개, 두 개인 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선이 y는 t가 되게 하는 이 친구가 네,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t값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건 나는 아직 우리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됐지? 좋아요. 이런 그림이야. 그럼 얘는 b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겠고, 이 함수는 왼쪽 함수보다는 오른쪽 함수가 좋아서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로 가볼게요.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인가요? 네, ax 빼기 b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은 a고요. 두근의 곱은 b인 상황이죠. 맞죠? 두근의 합은 a고 두근의 곱은 b니까 요 근과 요 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시면 돼. 자, 이제 조건 나를 가보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k 정수야. 근데 모든 정수 k야. 그렇게 됐을 때 fk라고 하는 그 함수값이랑 fk 플러스 1이라는 저 함수값에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얘랑 곱해서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양수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겠고, 또는 음수 곱했을 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아무튼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안 돼. 음수여도 괜찮아. 함수값이. 정수인 함수값이요. 근데 이제 0이 있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괜찮아요. 0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 마이너스 0이든. 둘 다 0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얘랑 얘가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야. 정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 칸 차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이 친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0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0일 때 기준으로 가는 거지 이 주변을 바라봤을 때 뭐 200을 대입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정수 K라고 해도 모든 정수 K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요 주변이지. 맞지? 막 200, 뭐 400, 뭐 그 다음에 25 이런 곳을 확인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이제 0을 한번 넣어볼 거야, K에다가. K에다 0 대입해보시면 F0 곱하기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0일 때 함수값을 알고 있잖아. 양수인 거. 그러면은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F0 곱하기 F 마이너스. 요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그럼 얘 양수. 이 친구 양수. 맞아? 그런데 F1일 때랑 F-1일 때의 함수값은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야. 맞아요? 얘랑 얘는 대칭이야. 결과적으로 이 함수랑 이 함수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라고. 맞나요? 맞죠? 다시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친구랑 맞나요? 플러스 a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저 친구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친구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대칭시켰다고 또. 맞나요? 그럼 이제 원점 대칭 상황이라고요. 그렇구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했잖아. 맞지?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f1이라는 함수값이랑 f-1이라는 함수값은 반드시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양수인 거랑 얘랑 곱했어. 근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은 양수야. 근데 이제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면 어쨌든 음수라고. 그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랑 부호가 반대인데 0이면은 부호가 반대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1이랑 F-1의 값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가 1이 아니긴 합니다. 여기가 1인데 일단 학생 입장에서 갈게. 나도 그랬고 실제로.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1이 여기가 1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1일 수도 있다는 거. 맞죠?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맞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을 지나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두근의 곱이 B였지 않습니까? 그럼 B면 여기 B겠죠.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B야. 그럼 여기 가운데 대칭축 잡아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정중앙을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잡으려고 노력할 건데 너랑 너의 차이는 B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그걸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B 빼기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한 거에다가 최고 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곱하시면 요 길이가 나오는데 그게 B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가볼게.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B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곱하기 최고 차이 계수 1 하시면 이 친구가 B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B의 제곱 전개하는 거야.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4B가 돼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은 0이 돼요. 완전 제곱식 처리하죠. 얘는 그러면 플러스 9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8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지워볼게요. 얘는 B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2루트의 제곱 8. 따라서 B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또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저 B값이 3 플러스 2루트라고 가정해 볼게. 3 플러스 2루트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 친구는 대충 3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5. 얼마야. 거의 뭐 6에 근접하는 숫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5.8 정도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냥 5.8이라고 생각한다면 5일 때 함수값이랑 6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 그래서 B라는 저 친구는 3 빼기 2루트 2가 되는구나. 현재 이 친구의 값은 3에다가 거의 3에 근접한 숫자를 뺀 거니까 0. 얼마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B고 얘가 1이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B고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값은 3 빼기 2루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값이랑 이 친구의 정중앙 값을 한번 땡겨 보도록 할게요. 땡겨 보시면요, 이 친구의 값은 얼마야? 얘랑 얘 평균 잡아주시면요 4 빼기 2루트 2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2 빼기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 이 친구의 값은 B가 되는 거니까 B는 3 빼기 2루트 2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데 어떤 값을 내는 거냐면 F2 값을 구하는 거야. 나 fx 처리 안 할 거예요. F2 값을 처리하는 건데 2일 때의 함수 값은 요 정도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2 빼기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다 루트 2 더한 게 이거니까.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루트 2라고. 그럼 루트 2를 제곱한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곱하면 1이니까 루트 2를 제곱한 길이가 이 길입니다. 내가 구할 F2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2가 된다고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니까. 맞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뭐 빼면 돼요? 2를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의 값은 1 빼기 2루트 2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할 답 P랑 Q를 빼라고 했네요. 얘가 P가 되겠고 얘가 Q니까
P랑 Q를 빼시면 최종적인 답은 3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